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렬입니다. 네, 저는 이항렬 다 아시는데 오늘 또 사람들 깜짝 놀라 얼굴 화면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깜짝 놀라 또 친구가 나왔습니다. 또 거의 한 2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김성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2월 초였나요? 2월 초였나? 네, 그때만 마지막으로 3개월? 3개월 만에? 거의 한 3개월 됐네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제 깜짝 놀랐을 텐데요.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성훈 대표 이제 드디어 잘리는 거로. 잘리는 거로 오늘 하루 또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또 좀 일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요.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내일은 또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또 대신해서 김성훈 팀장이 오늘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훈 팀장이 나오는 걸 기념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이 좀 파란색으로 좀 슬슬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 선물 혹시 쇼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시장이 네. 뭐 이렇게 좀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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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번에 나왔던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온 다음부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5,000계약 이상 강하게 네. 매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로 15,000계약 매도를 쳤는데 네. 환매수를 좀 안 하더라고요. 네. 안 하게 돼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환매수를 안 하지 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옵션 만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이죠. 네. 그래서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네. 좀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시장이 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좀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하락 종목들의 특징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내에서 좀 사이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슈피앤코리아가 또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추럴 엔도텍이 하한가 들어가면서 네. 전체를 또 끌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은 또 슈피겐이 실적이 안 나와서 하한가 들어가면서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중요한 종목 코스닥 내에서 중요한 네. 종목 두 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네. 슈피겐코리아랑 컴투스예요. 네. 컴투스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0% 이상 나왔다는 내용 나오면서 네. 좋은 식으로 나오지만 이것도 컨센은 좀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바일 게임주들이 지금 2분기 연속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해져서 그리고 네. 슈피겐 코리아가 한가 들어가면서 다시금 좀 투심 자체가 잠깐이나마 좀 네.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단 뭐 시장 얘기는 이따가 또 하겠지만은 그렇죠. 예, 지금 뭐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물 옵션에 워낙 또 전문이시니까요. 좀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일단 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작부터 약간 또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저나 이성훈 대표는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말하는 게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갖고 있는 거가 어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떨어지면 또 팟빵 이런 데 게시판에 엄청 까였어요, 제가요. 처참하게 까였어요. 얼마 전에 또. 그리고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 또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저희의 잘못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끔 나와야 될 사람은 네. 가끔 나와야 되니까 전 기억도 못 하는데 방구쟁인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코롱생명 추천하신 분? 맞아, 자기가 코롱생명 얘기나 했어? 네, 2월 마지막 방송으로. 마지막 방송에서? 네, 2월 4일. 몰랐어, 그게? 예? 몰랐어? 그 이후로 한 90% 이상 급등했죠. 에이, 무슨 주식가 90%가. 네, 제가 10,000원대인가? 막 그랬을 텐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걸. 코롱생명과학이 네. 2월 달에 4만 얼마 했네? 2월 초에. 네, 2월 초에 4만 천 원인데, 이거 잡아가겠네. 96,000원 갔었어, 네, 얼마 전에? 네, 오늘. 그래서.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방송을 쉬는 동안, 네. 이거 사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그렇고, 종목 얘기는 조금 하겠고요. 네. 뉴욕 얘기 또 좀 하고 넘어가자. 네. 뉴욕의 시청자분 어떻게 보셨고, 물론 개장하고, 8시부터 저희 채널 K 방송 통해서 보시고, 와우나 머니터 방송 보시고, 뉴스 다 보시겠지만, 저는 포인트는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글로벌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한 이틀 동안 숨을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금요일날 네.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22만 3천 건의 신규 일자리 비노로 네. 나왔는데 그게 절묘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빨리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 나면서 금리가 이틀 동안 했는데요.
지금 10년짜리 그리고 30년짜리 3년짜리는 드디어 3%대를 넘어섰거든요. 네. 종가로 3% 완전히 넘어간 거는 3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올라갔고요. 독일도 지금 좀 슬슬 올라오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이 결국 시장의 어떤 직격탄을 날렸다 보고, 물론 주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요. 네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교과서로 보면 이머징 마켓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거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지원 네. 애널리스트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오늘도 우리나라도 지금 네. 10년물 국제금리가 또 같이 올라가면서 네네. 시장 조정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은 워낙에 그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또 뭐 좀 다이렉트로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명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네. 시장 모두 전고점 부근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업종, 특히나 뭐 중국 소비나 네.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그리고 뭐 여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뭐 그것이 닭이 먼저냐, 네.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었다라면은 네. 뭐 비중을 줄이는 전략, 네. 그리고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 교체도 네. 서서히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피디님,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요거 잠깐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는데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게 잠깐 잡아드리면 제목 자체가요, Calling the Death of Bond. 그러니까 채권 시장 X됐다는 얘기거든요. 제목만 보면 얘기 나오고, Again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성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2주 전에 빌 그로스가 엄청나게 100배 레버리지로 지금 쇼쳐야 된다. 채권은 쇼트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 양반뿐만 아닙니다. 조금 확대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확대하게 되면. 그 얘기가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 빌 그로스가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가 빌 그로스가 이거거든요. 여기 하면서 더 쇼트 오브 라이프타임, 일생 일대의 쇼타임이라는 쇼트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 많은 분이 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존경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뭐라 그랬어요? severely overvalued, 심각하게 오버밸류 돼 있다 얘기했고요. 레온 커퍼만도 다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다 오버밸류 돼 있고요. 빌 에크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많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고평가를 얘기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의 고평가 얘기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은 현실화되고 상관없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교과서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좀 눌림 요인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셨기 때문에 초대 손님과 하는 코너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이 방송, 이거 같이 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네. 장세정은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럼요. 네. 그런 거 모두 이제 확실하게 파동으로 다 이해하시고요. 네. 예전부터 J 파동으로 또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네. 그건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우리 또 모셨으니까요. 궁금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시황에 대한 거 얘기하고 늘 얘기했던 수급에 대한 얘기, 네. 또 전문이잖아요. 그 얘기 좀 같이 좀 해보겠는데, 가장 첫 번째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앞서 이제 코스닥 얘기를 잠깐 장세 전문가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 지금 약간 기스난 거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조정이냐, 아니면 무슨 소리냐,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하기 전까지는 네. 중소형주 장세 내에서 뭐 중소형주 장세, 네.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땠습니까? 이번 주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그러니까 전광판 하다가 1위부터 200까지 놓고 보시면은, 네. 1위부터 한 25위? 30위까지는 파랗고, 네. 밑에는 빨갰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형주는 지지리도 못 가고, 네. 그 안에서 중소형주, 코스피도 중소형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중소형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조정 장세에서 대충 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솔직히 살만한 거 뭐 있습니까? 저는 하이닉스 빼고는 안 보여요. 네네. 하이닉스 빼고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뭐 네. 현대차 그렇게 지지도 못 오르고 최근에 잠깐 지난주에 살짝 반등하는데 또 못 가고 있어요. 네. 자동차 못 가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 네. 포스코. 그러니까 증권주 정도를 제외하고 증권주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LG 화학주 제가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정유화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코스피 대형주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네. 아직까지 대형주에 대해서 뭔가 좀 모멘텀을 가지고서 네. 큰 자금을 가지고서 들이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즉 다시 말해서 최근에 올해 코스피가 바닥권에서 2,000포인트 이상까지 2,1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었던 가장 큰 원인은 네. 글로벌 이머징을 봤을 때 가장 못 채운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워놨던 국간을 다시 바스켓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금방 그래서 둥풍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컨센과 실적 추이를 외국인들은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SK텔레콤 왜 떨어집니까? 실적 안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결국은 옥석가리가 진행될 것이고 네. 결국 이제 그렇게 그 얘기는 대형주 장세를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전히 어떤 미국 쪽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현재 중소형주 장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아까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죠. 네. 하이닉스 여러분은 외국인 수급 보세요. 거의 뭐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꺾이려면은 전체적인 업종이 꺾어야 되는데 시장 중소형주가 꺾일 만한 타이밍 혹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네. 딱 반도체 업종이 나타났어요. 네네. 반도체 업종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네. 원익 IPS, 테스, 제우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후공 중에 하나 마이크론. 네. 여기다 하이닉스 그렇게 되면 전방 업체인 하이닉스가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네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도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네. 여기에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네.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네. 이렇게 거기 가서 평택에서 뭐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뭐 정부에서 이렇게 대충 뭐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하반기 들어서 3랜드 뭐 TLC 관련된 어떤 그런 어차피 반도체는 계속 투자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제 반도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중소형 장세가 꺾인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안에서 오늘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처음에 올랐다가 약간 좀 밀린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네네. 같은 종목은 더 가는데 같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네. 이번에 같이 꺾였다가 네. 뒤쪽 반응이 어떤 거는 더 가고 있고 어떤 거는 나오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삼성, LNS, 코스맥스, 코스, 한국콜마 네.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화장품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즉 이제는 그 주도 업종 내에서도 압축이 되어가고 있고 네. 압축이 되어가면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제는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된 몇몇 종목도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 꺾인다라고 보여지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미리 겁을 먹고서 물론 국제금리 뭐 유럽 채권 시장 미국 주식에 대한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 버블이다라 할 때는 버블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겁을 너무 먹으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네. 주식 비중은 유지하되 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네. 선별, 포트폴리오 교체, 압축 작업은 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반도체까지 얘기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빨리빨리 네. 몇 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휴대폰 부품이 네. KH바텍 이런 것들 인터플렉스 요즘 썩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품 쪽은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 부품,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은 네. 이제는 카메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 밖에. 네. 네. 근데 그 카메라 내에서도 네.
그리고 최근에 카메라의 대장주는 뭐겠습니까? MCNX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네. 카메라, 순수 카메라가 아니라 네. 카메라도 하되 네. MCNX 올라간 이유가 자동차 쪽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내에서는 아직까지 휴대폰 부품을 갖다가 함부로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네. 하다못해 지금 삼성 갤럭시 S6에 대해서 그렇게 좋았던 전망, 물론 국내 언론에 해당되지만 네네. 지금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신종균 사장인가요? 부장인가요? 사장이죠. 사장님. 예. 신종균 사장님이 연봉이 200몇십억 되시죠. 예. 예. 그 기자들과 잠깐 일하고 오면 하루에 1억? 그렇죠. 잠깐 하루 종일 잠깐 어디 갔다 오면 1억 받는 분이잖아. 아, 부럽네요. 부럽지. 예, 뭐 그분이 이제 자기 한 3년 일해 보는 거 아니에요? 2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예. 아주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1000만 대라는 숫자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 S6 잘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는 저 역시도 지금 노트3를 바꾼 지 지금 네. 4개월 됐거든요. 네. 솔직히 이번에 갤럭시 S6, 아이폰 6 나오면서 그냥 저거 샀을까라는 생각을 네. 후회는 하는데 네. 또 막상 또 쓰는 입장에서는 네. 성능 차이는 이제는 거의 이게 곡선 따지면 이게 거의 정체거든요. 네. 이제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뭐 디자인만 가지고서 휴대폰을 바꾸는 정도로 어리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중국 시장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이 네. 대충 1차적으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살 사람들은 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은 꺾이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살 사람들은 그냥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살 네. 사람은 샀고 네. 그것이 이제 정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2차 상승이 또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제 화면, 아이고, 짜고치는 고스톱 같이 듣는데, 제가 이거 얘기도 안 했는데요. 이걸 얘기하네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보면은요, 제가 또 이거 바로 이 얘기한 건데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화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IDC 출처를 해갖고 오늘 나온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표를 만든 건데, 올해요, 1분기에요.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요. 마이너스 4.3%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게 맞지 않, 이게 추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요, 62% 성장을 했어요. 1분기에. 이건 중국만입니다, 중국이요. 글로벌이 아니라요. 점유율이 14.7로 올라갔어요. 샤오미 13.7이 올라갔고, 42% 늘어났고, 화이가 39.7% 늘어났거든요. 삼성이 X됐어요. 53% 내려갔어요. 53%가 역성장했고요. 레노버는 22%. 그리고 삼성이 충격적으로 점유율이 10%가 깨졌거든요.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요. 근데 중국, 글로벌리 보면, 우리 엊그제 글로벌리 보면, 또 이거잖아요. 어저께도 보여드린 화면.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건 어저께도 우리가 방송에서 하는 건데, 이거거든요. 이게 보면, 글로벌리 보면, 삼성이 다시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렸어요. 점유율을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이것조차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작년 31.2%였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24.5%였어요. 1위는 다시 단독 1위는 갔는데, 글로벌리 올라갔는데, 점유율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차이 나느냐? 중국과 차이가 나냐면, 변수는 중국 메이커들이 아직 외국에 할 형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레노버 인제 가기 시작했고요. 화이도 인제 가기 시작했고, 샤오미는 아직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안 가잖아요. 그게 물론 페이턴트다, 지적 재산권이나 얘기하고, 좀 제대로 안 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자기네 나라도 바빴거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좀 정체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외국 갈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게 많이 다른데, 저도 이제 김성훈 팀장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하이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레포트를 냈어요. 이것도 제 화면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을 했는데, 이걸 좀 키우겠습니다. 이걸 좀 키우면 이걸로 보면 하이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이걸 아예 큰 화면으로 써드릴게요. 그건 제 얘기 아니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데, 하이투자증권의 제목이 뭐냐면, 고성장을 꺾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업계에. 그러면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올해도 성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15% 판매가 늘어나는데, 글로벌리요. 이게 무서운 건데, 애플을 제외한, 물론 이 친구가 애플파일 수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애플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영역에는
$300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 비중 절반은 훨씬 넘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담삼으로 애플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러잖아요. 전 세계 핸드폰에 부르는 말은 스마트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고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찌되었건 간에 뭐 그들의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영의 $300 미만의 중저가 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 전권의 결론은 뭐냐면 스마트폰 세트 산업 전체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해서 중립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특정 부품들,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원 팀장이 얘기하는 뭐, 그게 카메라 부품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부품들, 특히 특정 부품 중에서도 무슨 샤오미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블루컴이요. 그렇죠. 블루컴이 5배 갈 때, 그거는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샤오미의 간택을 받았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것도 모터 진동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블루컴이라는 주식이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주식은 이렇게 험난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는 엄청나게 그 갤럭시 S6나 이런 데 하지만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조회가 많이 되는 중 하나가 바로 이 핸드폰인데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딱한정을 얘기할 때도 이 방송에 얘기했는데 이게 아수스, 영어로 하면 에이서스라고 그런 건데요. 네네. 아수스 젠폰 2입니다. 이게 보면 4기가짜리도 한 35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요. 그 2기가 기본짜리가 2기가에 16기가 뭐 25만 원 정도, 26만 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냐면 카피 제품이 나와요. 모방 제품 있죠. 짜가 제품. 네네네. 모방 제품이 나올 정도고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정말 매니아시면 모실 텐데 이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조회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엘레폰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가 엘레펀트 무슨 코끼리 이런 냄새 나잖아요. 네. 그게 뭔가 짜가 냄새 확 나잖아요. 네. 엘레폰이거든. 엘레폰. 이게 워낙 오리진은 홍콩인데 네. 홍콩 제가 알기로 회사는 홍콩인데 만들긴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메이드인데 홍콩 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엘레폰이라고 있습니다. 엘레폰이요. 근데 엘레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P7000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물론 리테일 프라이스는 229불인데요. 이게 보면 뭐 특별 행사 해갖고 그 미리 주문하고 그 당분간은 수요일마다 세일한다는 건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159불 99센트. 고질라 3. 그리고 기본 메모리 3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롤리팝 들어가고요. 네. 카메라는 뭐예요? 카메라 좀 안다는 애들은 소니 카메라 치거든요. 지금 저기 뒤에 뒷면 보면은 네. 구멍이 2개 있는데 네. 저 카메라 2개인가요? 아니죠. 카메라 뒤가 뭐냐면 이게 또 기가 막힌데요. 뒤가 핑거프린트로 하는 거죠. 지문 인식. 네, 지문 인식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300만 소니 카메라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59달러 99센트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159달러예요. 예. 이게 보면 이게 물론 보면 이게 허접하다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있는데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삼성 갤럭시에 열광할 때 많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추세는 중저가에 열광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네. 현대차 물론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두 종목이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한 게 2009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9년도 4년 연속 이제 대상승이 나갔고 현대차는 이미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도 좀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걸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랑 네. 자동차가 못 가는데 최근에 가장 잘 가는 그룹주 CJ 아니겠습니까? 아, CJ 난리 났죠. 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우리가 1차 산업 소위에서 정유, 네. 조선, 화학이 한번 끌었고 네. 그 다음에 전자, 자동차 2차 상승을 끌어놨잖아요. 네. 이제는 서비스 산업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네, 이제는 서비스 산업에서 네. 열답을 나는 장세가 네. 이제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저한테 오시는 고객들 보게 되면은 네. 계좌를 열어보면은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왜요? 전부 다 심지어 10만 분은 진짜 그 하도 진짜 계좌가 너무나 네. 어이없어서 네. 2007년도 고점에서 다 물리셔가지고서 네. 삼성 테크인 40만 원인가? 네. 또 2007년 모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좀 유명한 종목들이 다 들어와 있고 네네. 다 2007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네. 워낙에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빨리 제가 뭐 강연에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인식을 빨리 바꾸지 못하면은 네.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전체 산업을 주도하는 이 장세에서는 한 종목이 올라갈 때는 네. 과거 현대중공업이 한 40만 원인가요? 그때까지 50만 원인가? 그때 네. 한 20배, 30배 낮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는 그 이상이 날 수도 있는 장세가 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하시고서 특히나 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 빨리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어벤져스 2 봤어요? 봤습니다. 재미없었어요. 재미없다는 거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나요? 그런 거죠. 전 분노의 질주는 참 재밌게 봤는데 분노 질주 대비하는 건 자기가 폭력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CJ, CGV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좀 이해가 네. 되세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이제 네. 일을 하시고서 집에 들어오시면은 유일한 낙이 네. 드라마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네. 엄마와 아빠 여기 뭐더라? 최미수 나오고 네. 그 엄마와 아빠의 달인가? 서울의 달. 서울의 달. 네.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네. 저희 또래 30, 40대 혹은 20대까지도 포함해서 네. 적은 돈으로 2시간 가까이 때울 수 있는 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네. 레저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20, 30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일단은 지금 뭐 미디어 콘텐츠에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지만 이제는 아직까지는 멀티플렉스가 이제 보급되는 단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뭐 CJ, CGV의 강세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의 강세를 갖다가 네. 이건 뭐 단순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일단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네.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했던 그런 어떤 화장도 하고 네. 다 따라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규모 자체가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하고 네. 1부 마감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딴 얘기에서 자세히 모니터 방송이랑 똑같은 멘트를 드렸는데 양해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성장의 주식을 볼 때 이제 강조드린 거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장의 스토리를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주식은 스토리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어떤 때는 성장의 스토리가 먹히고 어떨 때는 수익의 스토리가 먹히고 어쩔 때는 돈의 힘, 수급의 스토리가 먹히는 건데요.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먹히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투자 세미나가 또 두 번째 하고 뭐 지금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하고 있어서 하게 되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죠. 성장 스토리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들 PER 600배, 1000배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워낙 많은데요. 문제는 이거죠. 성장 스토리가 영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스피ken코리가 처음 상장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전 제도 한 30만 원 꼬라박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지금도 사면 스피ken코리를 사요. 제가 핸드폰 사면 그만큼 먹어주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스피ken코리를 좋은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김순영 앵커가 나와서 우리 목요일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ken코리에 물어보길래 제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메롱이라고 그랬죠. 메롱. 그런 관점이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화관 얘기 나왔는데요. 영화관에 중국 최대 체인 있잖아요. 중국도 최대 이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완다그룹이 최대 체인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CGV 같이 중국에서 완다그룹이 제가 혹시 중국에 계시면 확인해 주세요. 완다그룹이 1위 마켓쉐어를 갖고 있어요. 1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정확한 수치 업데이트된 수치는 모르겠는데 중국에 해봤자 완다가 갖고 있는 극장 수가 200개가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에.
중국의 전용이 갖고 있는 완다가 마켓의 일인데 2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자료를 봤거든요. 2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볼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그 중국 사람들 영화를 0.5편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값이라는 게 아무리 해봤자 비싸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먼 얘기지만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예, 일단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비정비적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저 2부까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2부에 하시려고요? 아까 뭐 하라고 하시던데요. 아, 2부에? 아, 그럼 2부까지 모시고 밥을 같이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박문서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채널K와 함께 저 박문서가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채널K 교육방송 탑다운 분석과 맥스탁의 결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똑똑한 주부 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맘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유럽중앙은행 ECB는 월 600억 유로, 총 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2016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하향 조정됐지만 경제 성장률은 양적 완화의 효과를 감안해 1%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ECB는 마이너스 금리 국채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ECB 예금 금리인 마이너스 0.2% 이하로는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지요. ECB의 양적 완화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유로존 영내의 주요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맞물리면서 유로화 약세 또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ECB는 그리스 국채를 적격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스의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ECB가 최근 2달간 그리스에 1,000억 유로를 제공했고 긴급 유동성 지원, 즉 ELA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국채 매입이 가능한 시점은 7,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이행이 확정되어야 하며 ECB의 개별 발행국별 국채 보유 한도가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 연준이 장기 국채 중심으로 자산 매입을 했던 것과는 달리 ECB는 단기 국채 위주로 매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로존의 유통 국채 가운데 잔존 만기가 3년 이하인 국채는 40%에 달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는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한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캐리 트레이드를 촉진시켜 해당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번 양적 완화의 목표가 유로화 약세에 있음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ECB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회복 기미가 나타나는 유로존의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유로화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박문서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채널K와 함께 저 박문서가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채널K 교육 방송 탑다운 분석과 맥스탁의 결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합니다. 저희가요, 앞서 1부만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PD님의 강국한 또 얘기로 2부까지 잡혀놨습니다. 근데 바쁜데, 밥도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큰일 났어요. 근데 소통을 하는 방송인데요. 네. 우리 또, 여기 오늘 한 3달 만에 오시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봤는데, 치아 관련주. 네. 치아 관련주 언제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서는 한 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 뭐? 한 번 의료기기 업체들, 바텍 이런 거? 바텍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자. 바텍이는 저기 얘기했는데, 이승훈 대표 친동생이 바텍 다닌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저도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거는 딱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식습관이 네. 점점 서구화되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치과의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 얼굴이 작아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얼굴이 옛날 우리 같지 않고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서 우리란 말 나 빼줘. 난 거북하지. 네. 저는 얼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네.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네. 씹는 어떤 네. 것 자체가 점점 네. 약해지다 보니까 응. 이 악궁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악궁. 악궁. 예, 그게 뭐냐면은 입안에, 그러니까 이쪽 어금니부터 네. 반대편 어금니까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입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악궁이 작아지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빨이 제대로 자랄 만한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보면은 네. 치열 고집 모드를 다 좀 교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사랑니가 자랄 공간이 없어서 누워서 자라거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아마 그렇죠. 중국도 점점 식습관이 미스터 네. 피자 코리아 잘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중국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식습관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구화되어 네. 간다라면은 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네. 아마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 치과 관련주들, 뭐 오스템, 디오, 네. 디오는 뭐 최근에 뭐 날아가고 있죠. 네. 디오, 오스템, 네. 바텍, 네. 뭐 이런 종목들, 치과 관련주들은 네. 계속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지금 이게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도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자랑할 게 아니고 제 얘기 아니라 이승원 대표 없을 때도 빨아주자고요. 네네.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 나스미대가 또 난리 나고 있는데요. 네. 나스미대 자기도 알아요? 그럼요. 딱 한 점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네. 나스미디어를 네. 본 이유가 네. SBS 있잖아요. 네. 요즘에 SBS가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SBS가 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네. 좀 해봤어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네. 광고 총량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네. 모멘텀들과 뭐 여러 가지들 네. 재판매 그리고 뭐 중국 러닝 개런티 등등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서 네. 딱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오른쪽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네. 국내 매체별 광고비 추이 전망이 이게 네. SBS 리포트에 나온 겁니다. 네. 보니까 네. 보세요. 2013년에서 14년 이 두 네. 개만 보세요. 네. TV가 네. 줄었어요. 네. 아마 이건 세월호 사태의 여파가 있었겠죠. 네. 라디오 줄었어요. 음. 신문 음. 줄었어요. 음. 잡지 줄었어요. 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솔직히 요즘에 라디오, 신문, 잡지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케이 TV 올해 증가하는 거 인정. 네. 이 세월호 사태 때문에 기저효과 있으니까. 네. 어차피 라디오, 신문, 잡지에 누가 광고들이 돈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죠.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네. 케이블 TV 올해 전망 비슷해요. 네. SO 비슷합니다. 위성방송 네. 비슷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네. 자 2013년 14년에서 IPTV가 네. 390에서 651억으로 네. 더블 합니다. 거의. 네. 그렇죠? 네. 또 더블한 게 또 있어요. 네. 모바일. 네. 온라인은 오히려 줄었어요. 네. 온라인 줄어드니까 요즘에 다음 네이버 못 가죠? 그렇죠. 자, 모바일 4,600에서 8,390 더블 네. 났어요. 결국 네.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매체 중에서 네. 유일하게 더블 나는 데가 네. IPTV랑 네. 모바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BS 리포트를 보다가 네. 이게 눈에 보이네? 그러면은 IPTV랑 모바일에 광고를 하는 누구지? 찾아보니까 나스미디어다. 이거죠. 모바일 랩.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네. 이게 결국은 이거는 일시적 모멘텀이 아니라 이건 트렌드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예. 이승훈 대표한테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없지만 이승훈 네. 대표 덕분에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많이 따먹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 여러 번 보여드렸거든요. 그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네. 있는데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28%가 이걸로 모바일로 지금 검색 뉴스를 보고 있는데 광고는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잡지에서 일로 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얘기하는 건데 앞서 치과 얘기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고 조금 이따가 저 담수님 안 오셨는데 얘기할 텐데 아까 치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 11월 8일인가 9일날 어저께도 그런 인용했는데요. CNBC에서 향후 25년 동안 갖고 해야 될 주식을 제가 여러 번 멘트를 드렸어요. 네. 제가 오늘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고 이걸 심심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네. 제 화면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제 화면 이거. 피디님. 제 화면 이거. 네, 보시면 제목 자체가요. 10 stock for the next 25년 동안 갖고 할 주식인데요. 쭉 보시면 페이스북, 알리바바, 구글, 애플, 테슬라, 나이키 이런 거 다 아는 회사예요. 아는 회사예요. 모르는 회사가 딱 몇 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저는 웬만한 거 이런 걸 안 잊어버리거든요. 보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뭐 하냐면 그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장혈관 관련 회사입니다. 심장혈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8번째가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이게 전 세계 카지노 하는 회사, 죄송합니다. 크루즈 운행하는데요. 크루즈 운행하는 회사가 있고요. 비올리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주가 더블 났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 수처리 산업. 그래서 수처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는 거가 딱 이거 온라인 테크놀로지 ALGM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건 잠깐 올라가다 아직 별로 안 올랐는데 이게 보면 뭐냐면 교정기죠, 교정기. 아까 악궁 작다 네, 이거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요즘 보면 교정기도 투명한 거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인비저블 교정기의 80%를 갖고 있고요. 여기를 보더라도 이머징 마켓이 엄청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교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없으면 교정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한 20년 전만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포 애들 우리나라 보면 교포 애들이 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나가서 교정하는 애는 다 교포라고 봤거든요. 요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아주 극소수가 하는 건데 중국도 이제 교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바텍이 될까 뭐 임플란트? 네. 오스템? 모스템이든 예, 뭐 디오든 그런 얘기 하는 거네요.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일단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 되겠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긴 흐름에서 일단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인공이 우리 주동인 전문가인데요. 네. 조금 이따 오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인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롯데하이마트가 또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롯데하이마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중국 사람 태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네. 롯데하이마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요. 이게 하여튼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스토리로 지금 가는 것들이 있다. 물론 언젠간 조정 보이고 또 크게 조정 보이겠지만은요. 시장이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